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시켰습니다. 징계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국회의원도 못 나가게끔 봉쇄된 겁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미아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어저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받은 것은 상당히 경미한 징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마음이 지극히 약해진 모양입니다. 공적인 그런 부분에서 제명을 분명히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년을 추가 징계를 했다. 뭐 중징계긴 중징계지만 그러나 이거는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정치 못하다. 이거는 탈당 내지 탈당 권유 내지 제명을 시켰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여하튼 1년을 징계하면서 쐐기를 박았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박탈되면 사실상 차기 총선길이 막힌다는 점입니다. 여야로 이제 돌아간 이준석은 앞으로 어떻게 발을 디딜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저께 탈출구는 딱 하나뿐이다 그랬습니다.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드는 그 길 외에는 없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민의힘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는 보수가 아니다. 라는 분명한 사실은 이번이 그의 모든 행적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의 행적은 보수가 아닌 사람들이 보수인 척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예로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은 소위 경계인입니다. 경계인. 민주당도 약간 못되고 국민의힘도 못되는 소위 경계인. 경계인은 일종의 기회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사회적 처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어저께 그 정치권하고 법조계에 따르면은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가 6일 어저께 이준석이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소위 지명직 비대위원 6명 상대로 해가지고 제기했던 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식으로 100%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이 뻔한 공당을 갖다가 사법의 영역을 벗어나서 정치 영역으로 심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벌써 헌법상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이미 조선일보 칼럼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법적 영역에서 재판이 정치적 영역에 와서 놀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번에는 큰 모험을 김명수 재판부가 사법부가 국민과의 대척점에 서지 않으려면은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한 심판이었습니다. 이거는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무조건하고 이거는 기각당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 또 100% 맞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그런 모험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중추 세력인 보수 자유우파 대한민국 세력을 등질 수가 있다? 그런 배짱이 있는 김명수가 됐을까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어저께는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기각을 한 것을 보고 결국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했다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 전국위원회 그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도 각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은 남은 것은 목리의 흔적, 그 다음에 반항의 흔적, 합리적 반항이 아닌 탐욕적 반항의 흔적, 그리고 인간적인 소위 배리감, 인간 이준석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잘 극명하게 보여줬던 이준석 사태,
다시는 이러한 사람이 안 나타나기를 국민들은 바랍니다. 다시는. 재판부가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또는 상임 전국위 의결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도 국민의힘 전 전국위원회 의결의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가처분했다는 것도 그거는 아주 올바른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으로 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리위가 잘 봐준 거지만은 같은 날 밤 전체회의 열어가지고 어저께 밤 5시간 넘게 심의한 끝에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 징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이 아니고 탈당 권유를 제명 조치를 했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언론도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양희 위원장이 과거에 있던 정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또 비대위원장을 임명해 준 그 최초의 당대표라서 그랬는지 원래 이양희와 김종인과 이준석은 가장 가까웠던 비대위원, 박근혜 대표 때 비대위원을 서의서 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정의로 1년을 좀 줄인다고 줄여주지 않았나. 네, 봐준 거죠. 네. 엄밀히 따지면 공정치 못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원권 추가 1년 징계한 것은 대단히 많이 봐준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원권 박탈 기간이 첫 중징계 소위 6개월 받았을 때 더해가지고 이제 1년을 했으니까 결국은 전당대회 출마 기회는 물론이지만 총선 출마 길도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한 몇 달을 이렇게 이준석 정치를 허용해 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엄밀히 따져서 책임에서 물러나설 수는 없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판단했다. 윤리위원회가 잘 판단했다고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날 한시에 사법적인 또 정치적인 이준석의 입지에는 치명타를 결국 받게는 됐습니다. 그러면 저 이준석의 추구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얘기했듯이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입장을 밝혔지만 그의 입장은 이것부터 밝혀야 됩니다. 고독 좋아하고 외롭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탐욕에서 비롯된 외로움이라든가 고독은 진정한 고독이라든가 외로움이 아닙니다. 성상납 의혹 거기에 대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출발된 바로 그 출발 지점 그거부터 국민한테 사과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성상납 의혹을 사과하지 않고 그래서 무리를 일으켜서 당에게 고통을 줬다는 그러한 소위 반성이라든가 회한이라든가 이런 게 섞인 고독과 더 외로움 그런 외로움이었어야 되는데 이 외로움은 분노가 서린 외롭고 고독한 것 자기 잘못은 모릅니다. 이준석의 특징은 당과 국가에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길을 갖다가 막 흐트려 놓은 그런 격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윤리위원회 출석해서 소명 절차를 밟아야 되는 대신에 서울 시내 모처에서 측근들하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대책회의 백날 해봐야 그게 그겁니다. 주어진 선택지는 우리 잘 알겠지만 먼저 원외에 머물면서 당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든지 여론전을 병행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독자 세력을 한번 구축해보자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겠지요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은 자유입니다. 세상은 흘러갑니다. 이준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40대 접어듭니다. 그는 청년이 2030이 아닙니다. 2024년 징계가 끝날 때는 그는 이미 2030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당적은 유지하되 현 집권 세력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재기를 노리는 전략? 말은 좋겠죠. 그러나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는 벌써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국민의힘 당원 내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에게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에게 당한 그 분노감이 사그러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준석을 볼 때마다 분노감을 유발시킬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당히 휘발성이 높은, 분노의 휘발성이 높은 그런 소재가 이준석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윤 대통령을 향해서 황제라느니 절대자라니 신군분이 영화 또 글래디에이터를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노예 검투사 막시무스에 비유하고 말이죠. 이런 해륜적인 행태가 어떻게 지워지겠습니까? 그에게는 이마에 카인의 표적이 있습니다. 정치 불가, 정상정치 불가, 왜곡 선동가, 벌써 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왜곡 선동해서 자기 당을 갖다가 때려 부수고 망가뜨리고, 그리고 갓 출발한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가 원수를 공격하고 국가를 공격한, 어떻게 보면 정말 별난자이고 반란자입니다. 네. 이준석이 나가야 할 길은 탈당을 하거나 제3지대를 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자마자 두들겨 맞이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2030 세대 눈치를 보면서 내가 혹시 대표라도 대표성이라도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벌써 2030에서는 이준석 비토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우리의 2030과 전혀 다른 자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튀어나오고 있죠. 네. 아마 유승민하고 연대하거나 해서 탈당 후에 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제일 합리적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자기 본인 스스로는 창당을 안 하겠다 일축했지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가 살 길은 이 국민의힘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에게는 심리적 고통 그리고 책임이 그에게 많이 지워집니다. 그는 그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끝까지 저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반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당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당을 사법부로 끌고 가서 사법의 영역 속에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 정치를 후퇴시켰습니다. 이러한 그의 족적, 흔적은 곧 그 파괴 인성의 상징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다는, 이 정치의 파괴 인성을 제대로 보여준 이준석. 앞으로는 그가 거쳐 기거할 곳이 국민의힘이 아니란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